안녕하세요, 병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공기업 취업 준비 및 공부법이라는 그 포스팅을 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사실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좀 봐줬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됐고, 그리고 공부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. 첫 번째, 서류 전형으로는 크게 이제 자소서와 자격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,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그 자소서나 이렇게 서류 전형을 좀 배수로 끊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자소서를 웬만하면 작성하실 때좀 처음부터 좀 잘 작성해 두시고, 그리고 자소서를 왜 한번 잘 작성해 두면 또 이제 면접 때에도 충분히 이제 예상 질문거리라든지 경험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잘 작성해 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가 사무직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적부라고 해서 이제 막 이상하게 적어내지 않는 이상 서류에서 다 붙여주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직은 자소서보다는 이제 자격증을 따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두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은 간단해요. 커말, 한국사, 어학 이 끝이에요. 물론 뭐 인국공이나 뭐 한전기 같은 곳 가려면은 어학이 좋아야겠지만, 근데 웬만해서는 이제 커말, 한국사와 어학 이거 세 가지만 있으면 되고, 참고로 그 한국사랑 커말은 유효기간이 거의 없거든요. 그 기간을 두는 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거의 없어요. 진짜 극소수의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. 그러니까 커말이나 한국사 같은 거 미리 따두고, 어학은 보통 이제 유효기간 2년을 다 두기 때문에 한 3학년 2학기, 늦어도 4학년 2학기쯤에는 따두면 좋을 것 같아요. 한 토익 750은 최소 조건이고, 그래도 가능하면 한 850 이상으로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. 근데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기사 하나가 더 붙는다고 보면 돼요. 커말, 한국사, 어학, 그리고 여기 이제 전공 기사. 요새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부 발전소에서 이제 쌍 기사를 보긴 하지만, 근데 원기사의 어학을 높게 하거나 아니면은 어학이 약한 경우에는 쌍 기사까지도 따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물론 커말, 한국사는 얘기도 말할 것도 없이 필수라고 생각하고요. 물론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그래도 한국사가 더 쉽긴 해요. 상대적으로 그렇더라고요. 참고로 이제 기술직 같은 거 한전을 대부분 생각하고 있을 텐데,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쪽에 그 서류 컷을 아주 자세하게 포스팅 해놨으니까 이거 나중에 한번 봐봐요. 10,000명 넘게 봤어요. 10,000명 넘게. 만약에 이제 자소서에 쓸 거리가 없다 이러면은 조금 거짓말을, 이런 말 해도 되나? 거짓말을 좀 해도 상관없고, 아니면 뭐 인턴이나 뭐 동아리나 뭐 알바, 남자들 같으면 군대 경험, 그런 것들 이것저것 녹여내서 최대한 그 질문에 맞게 이렇게 답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필기 전형인데, 필기는 크게 이제 전공이랑 NCS로 나눌 수 있거든요. 근데 사무직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 경영 40%, 그 다음에 경제 40%, 회계 20% 정도가 나오는데, 물론 이건 공기업마다 다 달라요. 물론 단일 전공을 보는 것도 있고. 그런데 대부분 재무회계는 그렇게 세게 안 묻는데 경영이랑 경제는 좀 난이도를 있게 물어보는 편이더라고요. 그래서 준비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고, 참고로 뭐 행정학에서 법 같은 것도 막 이거 다 외워야 돼 하는데, 굳이 저는 그냥 차라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비중 높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외워주는 거를 더 추천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기술직인 제가 봤을 때 사무직이 확실히 전공이 많아요. 진짜 확실히 많거든요. 그래서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그리고 나는 사무직인데 전공에 자신 없어, 그러니까 전공 없는데 NCS만 보는 곳 없나 하는 곳은 또 여기 들어가 보면 그 전공 없는 데도 나와 있거든요. 나중에 이거 밑에 링크로 걸어 둘 건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단순해요. 그냥 그 전공 필기 기출 문제 있잖아요. 그거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풀면 돼요. 그게 말이 쉽지,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질리더라고요. 그래도 계속 반복해서 풀어주면 됩니다. 어찌 보면 공부 느낌이, 사무는 좀 개념 공부? 약간 이론 위주로 좀 넓은 공부면은, 기술직은 그냥 완전 관연도 계속 문제 풀이 같은 느낌? 이에요. 물론 둘 다 이제 여러 번 봐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그리고 NCS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모듈형이랑 필세트형으로 있는데,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자면, 모듈형은 그 약간 지식 시험, 사전에 공부해야 될 것 같은 거, 뭐 직업윤리 아니면 뭐 대인관계, 조직 이해 뭐 이런 것들 그냥 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, 필세트형은 완전히 지능 시험이라고 해서 그냥 지문을 보고 그 지문 안에만 딱 나오는 거예요. 시험 문제가 사람마다 다른데, 세트형은 아무래도 이제 독해력이 좋고 그리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도 이거는 뭐 후천적으로 늘릴 수는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요.
NCS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, 기술직 둘 다 그냥 합쳐서 저는 PCS를 추천해요. PCS는 크게 뭐 민경채, 행시, 그 다음에 입법고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입법고시까지는 필요 없고 행시까지는 꼭 풀어봤으면 해요. 7급이랑 다르게 5급 피쓰는 문제가 훨씬 더 어렵고 건져갈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공부할 때 PSET, PSET, NCS, PSET, PSET, NCS 저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PSET 같은 경우는 언어 논리, 자료 해석, 상황 판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상황 판단이 언어 논리 문제도 일부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자료 해석이랑 상황 판단 요거 두 개만 했었거든요. PSET 자료 해석, PSET 상황 판단, NCS 봉투 모의고사, 또 다음날에 PSET 자료 해석, 또 다음날에 PSET 상황 판단, 그다음 NCS 봉투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3일씩 사이클을 돌려서 하다 보니까 시험 날짜가 다 다가와서 물론 시험 치기 전에는 공모 뭐 매일 풀었고요.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모듈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나면 계속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PSET을 근데 왜 추천하냐? 단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모래주머니 효과가 있어요. 그러니까 더럽고 어려운 문제 만나다가 NCS 만나면은 좀 숨통이 트인다?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집중도랑 정확도를 길러줘요. NCS랑 다르게 PSET은 좀 문제가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집중력도 좀 늘려지게 되고 정확도도 좀 늘려지게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 선지 플레이를 하게 돼요. 이게 NCS 설마 그 뭐 가나다라 다 읽고 푸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뭐 특히 뭐 기흥, 니은, 디귿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선지 냄새 맡아가면서 최대한 선지를 적게 풀고 맞추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피셋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약간 그 헬스로 비하자면 그 피셋이 이제 3대 운동 근력 째는 느낌이고 복무는 그냥 이제 스트레칭, 워밍업, 펌핑 하는 느낌이더라고요.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NCS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그렇게 맞진 않았는데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. NCS 스터디는 한 번도 안 해봤으면 한 번 정도는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면접인데 면접은 종류가 엄청 많아요. AI 면접, 뭐 직무 면접, 인성 면접, 토론 면접, 상황 면접, PT 면접 뭐 등등 다양한데 가장 기본적인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모든 회사에서 다 볼 거거든요. 인성 면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본인이 살아오면서 그 경험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두거나 정리를 안 하면 그냥 그 면접 스크립트를 미리 만들어둬요.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일단 비슷한 경험끼리 다 묻거든요. 뭐 리더십을 발휘하고 도전적이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고 추진력을 가진 경험, 뭐 책임감을 묻는 경험 이게 다 묻는 게 비슷하잖아요. 그런 비슷한 경험끼리 쫙쫙쫙쫙 짜집게 해둬서 경험을 적어두는데 근데 한 개는 말고 한 두세 개 정도는 적어둬야 혹시나 이제 다른 데서 중복적으로 질문 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으니까 한 두세 개 정도씩 달아주고 그리고 이제 뻔한 질문 있잖아요. 뭐 친구냐 회식이냐 뭐 이런 것들 그런 뻔한 질문들도 이제 팩트로 해주면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면접의 경우에는 스터디를 적극 추천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 본인이 나쁜 습관들이나 긴장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접변을 공유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스탠다드화, 규격화 된다랄까?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면접 스터디는 웬만하면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어봤는데 사실 이게 블로그에는 글을 되게 잘 적었는데 이거 영상으로 이게 좀 잘 전달됐으려나 모르겠네요. 오늘도 영상 봐줘서 고맙고 또 다음 영상으로 봐요. 안녕.